안녕하십니까. 독사른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복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연수원의 본관의 건물이 강의실이 한 20개 정도, 이곳 별관에 10개 정도 있는데요. 강의실 입구마다 이처럼 전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저의 얼굴이 떠 있습니다. 자, 곧 등장하는데 보이시죠? 한금년 하피풀 선정 2025년 2월 우수 강사로 선정되었다라는 내용이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49년 전통의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가 여신 법률 강의를 시작한 지 12년 정도 됐는데요. 지난 2월에 금융연수원 우수 강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곧 다시 나올 겁니다.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나오죠. 박종필 교수님 여신 법률 한금년 하피풀 선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곧 강의실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곳 빈 강의실입니다. 빈 강의실에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가 11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강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어서 빈 강의실에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영상 6도로 쌀쌀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976년에 설립돼서 올해 49주년 반세기에 가까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금융연수원의 여신 법률 등의 과목으로 출강한 지 올해 12주년인데요.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연속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힘든 한 주가 될 수도 있지만 보람찬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하나 촬영했습니다만은 오늘 날짜로 제가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인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을 오늘 출간을 합니다. 두께가 무려 518페이지짜리 방대한 분량인데요. 자, 거기에 소개했던 그 내용 중에 오늘은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번종의 초상화 주인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역사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연도와 동일한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했고요. 현재 올해 2025년 1월 20일에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 236년의 헌정 역사 속에 45명의 미국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미국 달러 지폐 초상화 주인공에 등장을 합니다. 미국 달러 지폐 그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부터 4년 전인 2021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 전문 케이블 TV이자 미국 연방의회 방송도 하고 있는 C-SPAN이 있습니다. C-SPAN. C-SPAN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인기도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정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가 4년 전인 2021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의 인기도 순위입니다. 그런데 발표될 당시에는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임기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44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들을 44명을 인기도 순위를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들이 누구일까요? 상위권 랭킹 1위부터 10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랭킹 1위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랭킹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랭킹 3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랭킹 4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랭킹 5위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랭킹 6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랭킹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랭킹 8위 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랭킹 9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랭킹 10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이상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인기도 순위 상위권 1위부터 10위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하위권 1위부터 3위까지를 제가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1위부터 3위까지. 하위권 랭킹 1위는 제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한 총각 대통령, 미혼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직전이었던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이고요. 하위권 랭킹 2위가 링컨 대통령 직후였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권 공동 3위가 있습니다. 하위권 공동 3위는 제45대이자 제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하위권 공동 3위이고요. 그 다음에 15대 대통령 그 15대 대통령 그분이 이름이 프랭클린 피어스입니다. 프랭클린 피어스, 이분이 15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위권 공동 3위입니다. 자, 이처럼 역대 대통령 인기도 순위 상위 1위부터 10위, 하위 1위부터 3위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보면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추앙받는 대통령 4명의 두상, 머리 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왼쪽부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으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으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그 오른쪽으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이처럼 이상 네 분은 그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 산 국립공원의 거대한 바위에 얼굴이 크게 조각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대통령분들인데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각했던 그 조각가는 그 지역의 바위가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조각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추가 조각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배출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추가가 가능하다면 누구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누가 선정이 됐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66%, 즉 압도적으로 1위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었고요. 사선 임기가 시작된 지 88일 만인 1945년 4월 12일 뇌출혈로 사망을 하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거기에 조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2위는 누구였을까요?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분이 한 7% 정도의 지지를 받았고요. 3위가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한 5% 정도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초상화 주인공 7명에는 5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고요. 나머지 2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아닙니다. 자, 거기에 주인공이 됐다는 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된 건데요. 자, 우선 그 달러별로 초상화 주인공을 말씀드리고 왜 선정이 됐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 즉 행운의 2달러라 하죠.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자 나중에 제18대 대통령이 되는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 현재 환율 1,45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14만 5천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중에 한 분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또 그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일 뿐만 아니라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1755년에 개교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인데요. 이분이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그분들이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이 됐는지, 즉 어떠한 업적이 있어서 그런 건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국가로 건국이 됐는데요. 그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약 8년 정도 전개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이른바 미국 독립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바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승인받았는데요. 그로부터 6년 후인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했고, 그분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계속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 하고 1797년에 임기 8년 만에 물러나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799년에 67세의 연세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기 때문에 그분을 국부
나라 국자 아버지 부에서 국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그분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임기를, 그분이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 총 8년만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게 아름다운 관행이 돼서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대부분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까지만 했는데요. 그 기록을 깬 분이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을 4번이나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통령직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2번 초과해서 할 수 없다,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바로 수정헌법 22조인데요. 이것을 이제 시행하셨던 분이 바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그 선례에 따라서 대통령을 2번까지만 했는데, 그 기록을 깬 분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그래서 독재 우려 이런 게 우려돼서 후임자인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때 대통령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아예 수정헌법 22조를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달러 지폐,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자,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핵심이기도 하고, 미국의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했을 때 중부에 해당되는 광활한 지역, 루이지애나 지역이라 했는데요. 지금은 루이지애나 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남부의 작은 주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1803년 그 당시에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지역은 미국 대륙 동부, 중부, 서부 3등분했을 때 가운데 해당되는 중부 지역의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륙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중부 지역을 그 당시 1803년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지역이라 했는데요. 그 지역을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미국 영토를 2배로 확장시킨 인물이고요. 또 이분은 뭐가 유명하냐면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핵심 멤버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이러이러하게 적으라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버지니아 대학의 설립자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의 공동기초자이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그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이 3가지만 수식어로 집어넣으라고 했고, 3대 대통령을 지냈다라는 것은 기록하지 말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그 일생에 있어서 자랑스러웠던 것은 독립선언서를 공동기초했다라는 것, 또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했다라는 것,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 3가지가 자랑스럽지 3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갖진 않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행운의 2달러 지폐 조상화 주인공인데요. 그러면 행운의 2달러 죄송합니다. 2달러를 왜 행운의 2달러라고 하는지에 관하여 그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60년대에 그 미국의 유명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수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인데요. 그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3번 받았던 인물이 3인방이 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 이 세 명이 있었는데 그 기록을 경신한 분이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작년 2월에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4번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 전에 3번을 받았던 그 3명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자, 기존의 그 공동 1위였던 프랭크 시나트라, 이분은 이탈리아 출신의 가수이자 영화 배우인데요. 이분이 1960년대 상류사회라는 그 뮤지컬 영화에 출연했고 여자 주인공이 바로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프랭크 시나트라. 그래서 영화 촬영을 마치고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같이 출연했던 그레이스 켈리에게 $2 지폐를 선물을 해줬는데 그 선물 받은 그레이스 켈리가 프랑스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되는 행운을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2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5 지표 초상화 주인공은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노예제를 반대했고 북부 지역의 대표였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노예제를 반대한 에이브러햄 링컨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노예제 찬성하는 남부 지역의 주들이 다 독립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걸 좌시할 수 없다. 이것은 내란이다. 남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일으킨 게 바로 남북전쟁이고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고 남군이 패배했기 때문에 남부가 미국 연방에서 이탈되는 걸 차단했고 그래서 미국의 분단을 막고 남북 통합을 이뤄냈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어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하든 간에 또 어떤 시기에 조사하든 간에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 부동의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인 2021년에 시스펜에서 선정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도 1위이고요. 또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산 국립공원에 조각되어 있는 역대 대통령 4명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요. $5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바로 대통령 출신은 아니지만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시절에 초대 재무장관을 했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 중에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평가받는 분이 바로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1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이제 뭘로도 유명하냐면 지금부터 221년 전입니다. 221년 전인 1804년 7월 11일에 세기의 결투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현직 부통령이었던 3대 부통령 에런버 간의 세기의 권총 결투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결투에서 에런버 현직 부통령이 발사한 권총 탄환을 맞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요. 제가 지금부터 1년 반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미국의 뉴욕 맨해튼에 갔는데 그 서쪽에 허드슨강, 그 동쪽에 이스트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해튼 서쪽에 있는 허드슨강 건너 서쪽 편이 뉴저지주입니다. 뉴저지주.
한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주. 뉴욕 맨해튼이 부동산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허드슨강 건너 그 서쪽에 뉴저지주에 우리 한국인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허드슨강 건너 뉴저지주 그 강변에 해밀턴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을 기리는 그 공원이 해밀턴 파크인데요. 그곳 근처에서 바로 세기의 결투가 발생이 됐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3대 부통령 앨런 버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투를 하기로 한 거고, 결투를 신청한 사람은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3대 부통령 앨런 버입니다. 이 앨런 버가 계속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결투를 하자고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알렉산더 해밀턴과 앨런 버가 대립이 정치적 대립 또 인간적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앨런 버는 알렉산더 해밀턴을 죽여버리기로 작심을 했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죽이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뉴욕주의 법률에 의하면 결투는 불법이었지만 그 서쪽에 있는 뉴저지주의 법에 의하면 결투는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투가 불법인 뉴욕주에서는 결투할 수 없어서 허드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뉴저지주, 즉 결투 합법인 뉴저지주 가서 결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투를 하는데요. 결국은 그 결투할 때 안개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앨런 버가 쏜 총탄이 그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 엉덩이 이쪽을 통과해 가지고 척추에 박혀 가지고 그 상처로 다음날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47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고, 또 아픈 역사가 알렉산더 해밀턴의 아들도 그보다 3년 앞선 1801년에 그 근처에서 또 그 아들도 19살의 나이로 결투를 하다가 사망했던 적이 있고요. 그 아들의 여동생, 즉 알렉산더 해밀턴의 큰딸이죠. 큰딸도 자신의 오빠가 1801년에 권총 결투에 의해서 사망하자 청소년 시절에 그 오빠의 죽음을 접한 그 알렉산더 해밀턴의 큰딸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평생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 해밀턴은 자신은 1804년 7월 11일에 권총 결투로 사망했고, 그의 아들은 그보다 3년 앞서서 19살 나이에 권총 결투로 사망했고, 또 그 해밀턴의 딸도 평생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가정사적으로는 불행했는데요. 미국의 그 국가적 차원에서는 역대 재무장관 중에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평가받는 분이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달러 지폐 중에 1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바로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 독립전쟁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전쟁의 영웅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고, 그로부터 독립전쟁으로부터 30년이 지난 1812년 6월부터 1815년 2월까지 약 2년 8개월 전개된 게 미영전쟁입니다. 미영전쟁에서는 남부 전선의 최대 격전지가 뉴올리언스 전투였는데요. 그게 1815년 1월 8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통신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미영전쟁이 1814년 12월 24일에 벨기에 겐트에서 겐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이 끝났습니다만은 그게 전장에 실제 전달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영전쟁의 남부전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주의 주도이죠.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못 듣고 미국과 영국 간의 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미국인 사상자는 불과 7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반면에
영국군 사상자는 무려 2037명입니다. 압도적인 사상자 차이였는데요. 미국군의 사상자 70여 명, 영국군의 사상자 2037명. 그래서 미국이 영국을 압도적으로 꺾고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뉴 올리언스 전투. 그 전투의 영웅이 바로 앤드류 잭슨이고, 이분이 1828년에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미국 민주당의 창시자였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창시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지금 같으면은 민주당이 진보 성향이고 공화당이 보수 성향인데요. 그 당시에는 반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보수 성향이고 공화당이 진보 성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의 창시자가 바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이분이 바로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한마디로 미영전쟁, 남부전선,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 제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이고, 이분이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0달러 지폐 초상화 주인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1865년 4월 9일에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4년 동안 전개된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빌워,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은 대통령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그의 지휘를 국군 통수권을 지시를 명령을 받아서 북군을 승리로 이끈 분이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제18대 대통령이 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가 제18대 미국 대통령으로 8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 가보면, 제가 1년 반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내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는 율리시스 그랜트 18대 대통령의 동상이 양복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있는 기마상의 모습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남부 지역이 미 합중국 연방으로부터 이탈하는 걸 막아가지고 남북 통합을 이뤄내기 때문에 에이브러햄 링컨 16대 대통령이 가장 추앙받듯이, 그걸 실제 전선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야전사령관, 총사령관이 바로 북군의 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였기 때문에 그분도 전쟁 영웅인 거죠. 그래서 제18대 대통령이 됐고,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기마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으로서 양복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말을 타고 있는 기마상의 모습으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동상이 세워져 있고, 제가 1년 반 전에 그곳 여행 갔을 때 그 근처에서 영상 촬영도 했고 사진 촬영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이분은 율리시스 그랜트는 다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1865년 4월 14일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 극장의 연극 배우였던 남부의 극렬한 지지자 존 윌키스 부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는데요. 그때 그곳에 북군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도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원래는 암살범 존 윌키스 부스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인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 사령관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 율리시스 그랜트는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지만 포드 극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존 윌키스 부스의 암살을 면했는데요. 안 간 이유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 영부인과 너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연극 관람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남편한테 좀 핑계를 대고 가지 말자라고 설득했고, 그래서 남편이
애처가여서 부인의 말을 들어줘서 자녀들 교육 때문에 학교 참관 수업 이런 거 핑계 대고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시스 그랜트는 암살을 면하게 됐었습니다. 부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살았고, 그래서 나중에 18대 대통령이 됐고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 기마상 모습으로 동상까지 세워진 인물입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이분이 바로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으로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고, 그 다음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1755년에 설립시키셨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오늘 출간되는 저희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인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편 518페이지 그 책자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원종의 초상화 주인공들과 선정된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